FBI가 감시했던 위험한 인물. 400권이 넘는 장서를 가진 지독한 독서가. 이 사람의 이름은 놀랍게도 마릴린 먼로입니다. 빨간 입술, 매혹적인 점,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흰색 드레스. 세상은 그녀를 백치미의 금발 미녀로 기억합니다.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이자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진 안타까운 스타. 대중에게 알려진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는 사실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스크린 밖 그녀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할리우드가 그녀를 멍청한 인형으로 묶어두려 할 때 먼로는 법전을 뒤적였고 연기 교본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역사상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반란을 일으키죠. 여성 배우로서는 독보적으로 자신의 독립 제작사를 차려 거물들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수많은 스캔들 속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명 노마진 모텐슨.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태어나 어머니의 정신질환으로 홀로 남겨진 소녀. 노마진이 자라난 곳은 따뜻한 가정이 아닌 무려 12곳의 위탁 가정과 고아원이었습니다. 배고픔과 학대, 그리고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자란 소녀에게 유일한 도피처는 일주일에 한 번 동전 몇 개를 쥐고 찾아가던 어두운 극장 아니었습니다. 스크린 속 배우들을 보며 노마진은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극장 안을 사랑했다. 그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소리치지 않았고 고아원이나 위탁 가정처럼 나를 외롭게 두지 않았다. 화면 속의 사람들은 아름다웠고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배우가 되어 사랑받는 꿈을 꾸었다. 노마진은 생계를 위해 18살이 되던 1944년 군수공장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공장을 방문한 사진작가의 눈에 띄어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 노마진은 천부적인 감각을 보여주었고 마침내 1946년 그토록 바라던 할리우드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인 20세기 폭스사와 계약을 맺으며 꿈의 무대에 들어섭니다. 그녀는 대중이 소비하기 좋은 완벽한 스타가 되기 위해 갈색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이름도 마릴린 먼로로 바꿨습니다. 평생의 약점이었던 어린 시절의 말더듬증 앞에서도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언어치료사와 보이스 코치를 찾아가 말하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속삭이듯 말하라는 전문적인 호흡과 발성법을 배웠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나는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노력 끝에 우리가 아는 마릴린 먼로만의 독보적인 시그니처 목소리가 탄생하게 되죠. 훗날 전 세계를 매료시킨 마릴린 먼로. 특유의 숨결이 섞인 속삭이는 목소리는 대중을 유혹하기 위해 계산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하고 할리우드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빚어낸 그녀만의 생존 도구였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자 꽁꽁 숨겨왔던 말더듬증이 다시 재발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트라우마를 감추기 위해 그녀가 매 순간 얼마나 치열한 사투를 벌였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입니다. 당시 할리우드는 꿈의 공장인 동시에 착취의 공장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제국은 이른바 스튜디오 시스템이라는 독점 체제 속에서 배우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계약 초기 먼로가 받은 주급은 고작 $75. 아무리 밤새워 대본을 외워도 불평등한 전속 계약은 그녀의 재능을 값싸게 묶어두었습니다. 폭스의 수장 데릴 자눅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먼로의 열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오직 하나, 화면 위에서 관능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중을 매료시키는 금발 미녀의 이미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먼로는 할리우드의 상업적인 프레임에 갇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저항하듯 그녀는 지독할 정도로 활자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로가 평생 동안 수집하고 읽었던 장서는 무려 430여 권에 달했습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알베르 카미, 토마스 만 등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도 완독하기 어려워하는 문학과 철학, 서적들이 그녀의 침대 머리맡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UCLA 대학의 야간 강좌를 신청해 문학과 미술사 강의를 수강할 만큼 지적인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와 가까웠던 지인들은 먼로가 최고의 스타가 된 이후에도 촬영 대기 시간마다 구석에 앉아 문학책을 읽으며 단어를 공부하고 문장을 분석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연기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면을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영화사 수장 데릭 자눅은 이러한 먼로의 노력을 철저히 비웃었지만 그녀의 진짜 가치는 곧 전 세계 극장가를 뒤흔들게 됩니다. 1953년 마릴린 먼로가 주연을 맡은 영화들이 연이어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녀는 단숨에 20세기 폭스사를 먹여 살리는 최고의 간판 스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티켓 파워가 강한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보내오는 대본은 전부 복사에 붙여넣은 듯 똑같은 금발 미녀 역할뿐이었습니다. 먼로는 깊이 있는 전극 배역을 원했지만 돌아온 건 스튜디오의 비웃음과 출연 정지라는 보복 조치였습니다. 모든 자본과 언론을 쥔 거대 제국의 압박 속에 거대한 고정관념이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로는 순순히 갇혀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1954년 12월 할리우드가 발칵 뒤집힙니다. 마릴린 먼로가 거대 스튜디오의 통제를 벗어나 뉴욕으로 비밀리에 이주해버린 것입니다. 그녀가 보장된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뉴욕으로 향한 이유는 단 하나, 진짜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말론 브란도와 제임스 딘을 배출한 최고의 연기 학교, 액터스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현대 연기 이론의 거장 리 스트라스버그를 만납니다. 할리우드의 가장 화려한 스타가 메이크업을 완전히 지우고 수수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연기, 교습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동료 배우들과 스승은 의구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 백치 미녀가 과연 진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편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로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판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배역의 감정과 자신의 실제 상처를 연결하는 메소드 연기를 그야말로 스펀지처럼 흡수했죠. 매일 아침 밤늦도록 대본을 파고들며 안톤 체호프의 전극 세자매 속 대사를 수천 번씩 되뇌었습니다. 대중이 알던 팩침이 금발 미녀가 아닌 지독할 정도로 진지하게 연기에 몰입하는 그녀를 보며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스승 리 스트라스버그마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할리우드가 외면했던 그녀의 진짜 재능이 뉴욕의 어두운 연습실에서 비로소 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을 때 스승은 장례식 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를 향해 이런 찬사를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마릴린은 따뜻함과 충동, 수줍음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섬세함을 지닌 진정한 아티스트였습니다. 뉴욕에서 연기력을 갈고 닦은 멀로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1955년 1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란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기존의 불평등한 계약을 거부하고 저만의 독립영화 제작사 마릴린 멀로 프로덕션을 설립합니다. 거대 스튜디오 제국이 캐스팅과 배급을 독점하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황금기 시절, 그 어떤 탑배우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거대 제국을 향한 정면 선전포고였습니다. 폭스사의 수장 데릴 자눅은 경로했습니다. 그는 즉각 언론을 동원해 멀로는 곧 파산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여론전을 펼쳤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그녀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하지만 멀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든든한 동반자 밀턴 그린 그리고 베테랑 변호사들과 함께 폭스의 전속 계약서를 현미경 보듯 치열하게 분석해 나갔습니다. 대중이 생각한 멍청한 금발의 이미지 뒤에서 멀로는 모든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멀로가 치밀한 법적 전략을 내세우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자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폭스 수뇌부 역시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 제국이라는 거인과 홀로 선 마릴린 멀로라는 다윗의 싸움. 모두가 멀로의 참패를 예상했던 이 지독한 전쟁은 무려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은 할리우드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955년 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은 거대 제국 폭스였습니다. 마릴린 멀로가 빠진 폭스의 영화들은 줄줄이 참패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뉴욕에서 버티던 멀로를 향한 대중의 지지는 날이 갈수록 치솟았습니다. 결국 폭스는 기존 노예 계약을 폐기하고 출연료 인상, 흥행 수익 분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시나리오와 감독에 대한 최종 거부권을 부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리우드 역사상 여배우가 거대 스튜디오로부터 창작의 절대 권력을 따낸 최초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마침내 주체적인 권리를 되찾은 멀로는 자신의 제작사에서 첫 영화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화려한 금발 미녀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짙은 사투리를 쓰는 가난하고 찌든 싸구려 극장 가수의 내면을 소름 돋는 전국 연기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영화가 공개되자 평론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제히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모두 의자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마릴린 멀로가 마침내 자신이 여배우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어 그녀는 직접 제작한 영화 왕자와 무희를 통해 영국의 전설적인 거장 로렌스 올리비에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유럽의 권위 있는 영화상들을 거머쥐며 연기파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1959년 영화 뜨거운 것이 조화로 마침내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습니다. 자신을 비웃었던 세상의 모든 편견을 오직 실력 하나로 완벽하게 깨부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3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공개된 유언장에는 생각지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막대한 유산과 초상권의 대부분이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닌 뉴욕 시절의 연기 스승 리 스트라스버그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철저히 돈벌이 상품으로만 취급받던 그녀가 자신을 한 명의 주체적인 아티스트이자 인간으로 바라봐준 진짜 어른을 얼마나 갈구했는지 증명하는 가슴 아픈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멀로의 진심은 죽어서까지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훗날 스승이 사망하자 멀로의 모든 권리는 그녀를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스승의 재혼 아내에게 상속되었고 그녀의 유품과 초상권은 수백억 원짜리 상업적 수단으로 다시 세상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녀를 오해해왔습니다. 세상이 소비했던 화려하고 자극적인 이미지 뒤에는 매일 밤 두꺼운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넓혀갔고 거대 권력의 억압에 맞서 스스로 회사를 차려 권리를 쟁취해낸 강인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36에 멈췄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인형이 되기를 거부했던 그녀의 노력 덕분에 할리우드의 배우들은 비로소 거대 스튜디오의 소유물이 아닌 당당한 창작자로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기억할 때 바람에 날리는 흰색 드레스뿐만 아니라 어두운 방에서 대본을 치열하게 분석하던 눈빛과 당당한 미소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별이고 반짝일 권리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했지만 그 누구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진짜 배우 마릴린 멀로의 이야기였습니다.